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능률킴 1과 문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에 볼 문법 두 개는 이과에서 볼 문법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과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첫 번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무엇이냐면 자,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무엇이냐면 관계대명사에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인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그냥 용법이 한정적 용법이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nd나 but과 같은 이 and와 but을 대신하여서 사용하는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d와 but 플러스 명사 하나를 대신하여서 쓰는 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 용법과 그 한정적 용법, 그러니까 제한적 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계속적 용법은 일단 처음으로 눈으로 보면요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장에 꾸미는 대상의 뒤에 쉼표를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문장의 맨 뒤에다가 보통 이렇게 쉼표를 붙이게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 얘가 일반적인 관계 대명사처럼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근대라고 하는 느낌이 항상 들어와요. 근대. 이 and나 but의 의미인 근대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는 쉼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우리가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을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과 한정적용법의 차이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볼 수가 있어요. Billy has two brothers who are doctors. Billy has two brothers who are doctors.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이 완벽하게 두 개가 똑같죠. 근데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쉼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리는 의사인 남동생 두 명이 있다와 빌리는 남동생 둘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닥터이다 라고 이런 문장인데요. 자, 두 개가 똑같아 보이지만 두 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자, 이 친구들은요 빌리가 의사인 남동생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아닌 남동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red desks라고 하면은 우리가 빨간 책상들이죠. 그럼 이 red와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red desk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는 빨갛지 않은 애들도 있잖아요. 빨갛지 않은 책상도 있고 파란 책상도 있고 검은 책상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빨간 책상이라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느낌이에요. 원래 형용사는 수많은 같은 물건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콕 집어 뽑아낸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형용사는 수많은 같은 물건이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요 빌리는 두 명의 남동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먼저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가 끝나요. 그러니까 빌리는 두 명밖에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가 뭐예요? 근데 그들이 의사이다 라고 이렇게 됐으니까 빌리는 두 명밖에 없는 거죠. 빌리는 남동생이 두 명뿐이고요. 빌리는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인 남동생 두 명이니까 의사가 아닌 남동생이 더 있을 확률이 존재한다. 물론 두 명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느낌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잘 보시면 선생님이 근데 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who are doctors에는 근데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who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바꾸면 and 그리고 day라고 하는 are doctors에서 요 day가 and하고 day가 이 who에 지금 같이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이 who가 지금 말하는 대상이 two brothers이기 때문에 이 brothers에 대한 그 꾸미는 말이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and나 but과 같은 and와 but 둘 중에 하나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우리가 앞에 쉼표가 붙어 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and나 but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앞에 문장을 마치 다른 문장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고 그 의미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라고 추가 설명을 붙이는 느낌이다. 그죠? 추가 설명을 붙이는 느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속적 용법은 보통 언제 쓰이냐면요, 고유명사, 그 다음에 특별한 대상을 설명할 때 쓰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자, Billy, who is the president of British English School, is handsome. 네,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빌리는 고유명사라서 관계대명사가 꾸밀 수 없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지금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 그리고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끝나는데 쉼표가 있죠? 이 친구는 이렇게 되면 빌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쉼표 없이 쓰면 브릿지 영어학원의 원장인 빌리는 이렇게 되면 브릿지 영어학원의 원장이 아닌 빌리도 세상에 빌리가 2명, 3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까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죠? 수많은 물건이 존재하고 그 중에 원하는 걸 집어낼 때 형용사를 쓴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빌리는 근데 걔가 브릿지 영어학원의 원장인데 걔가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and라는 느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And he is the president of the British English School,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고유명사를 수식할 때 혹은 특별한 대상, 하나밖에 없는 대상, 그러니까 여러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대상을 설명할 때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이제 계속적 용법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계속적 용법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들을 한번 볼 텐데, 자,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그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관계대명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굉장히 다양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꾸며주는 which, 그 다음에 사람을 꾸며주는 who, 그 다음에 다 꾸며주는 that,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의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what 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요, which와 who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that과 what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쓰기 위해 쉼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뒤에 만약에 what이나 혹은 that 같은 게 들어있다면 이 친구는 지금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과 that은 관계대명사로 사용할 수 없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인 where과 그 다음에 when 이라고 하는 친구도 우리가 사실이나 장소나 때, 시간을 우리가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넣어 놓아야 될 게 뭐냐면 whose라고 하는 친구죠. 이 whose는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관계대명사들은 명사 하나만을 꾸몄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이런 명사들을 꾸몄는데, 얘는요,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앞에서 언급한 사실 전체를 꾸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which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주는데, 바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He did a pretty good job on his test, which was amazing. 이렇게요. 자, 여기서 지금 do a good job on his test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pretty가 예쁜이 아니고 꽤란 뜻이에요. 그는 정말 꽤나 그 테스트를 잘 봤다, 그러니까 정말 잘 해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which was, 쉼표한다면 which was amazing 이라고 되어 있죠. 이 which was amazing 이라는 게 이제 근데 그게 놀라웠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which가 앞에 있는 테스트가 놀라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놀라웠다도 아니고, 이게 뭘 얘기하게 되냐면, 그가 테스트에서 잘 했다고 하는 이 전체 사실 앞에 거를
다 이렇게 받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대신할 때도 대명사 it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얘를 which를 굳이 바꾸면 and it w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it was amazing 이라고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사실 전체를 이렇게 꾸밀 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which라고 하는 친구를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을 말할 때는 who나 다른 것들을 쓰지 못해요. which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어떤 이야기를 던져놓고 야 근데 그게 어떻더라 라고 앞에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뭐 이런 거면 이럴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which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게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이 which를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뭘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로 바꿀 줄 안다. 바꾸기. 요게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인데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There were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Who were watching the show. 근데 걔네가 그 쇼를 보고 있었어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바꿔주면 There were a lot of people.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여기 뒤에 이 who가 어떻게 변한다? 얘가 and 그리고 얘가 지금 people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 people을 대명사로 they로 받아서 and they were watching the show.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었어, 쇼를 보고 있었어, 구경하고 있었어라고 이런 식으로 who를 and they라고 이렇게 바꿀 줄 아냐 모르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역으로 there were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스펠링 오타 났네요. 그냥 봐주시고 there were a lot of people and they were watching the show 이를 우리가 역으로 who로 얘네 둘을 둘 다 지워서 관계대명사가 명사 먹는 것처럼 지우는데 and라고 하는 친구까지 같이 지워서 얘를 who로 바꿀 줄 아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책으로 가서 우리 설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Walnuts also have wrinkles. 자, 호두들은 또한 주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있는데라고 되는 이유가 이게 있다 근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and라는 뜻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the brain has too. 근데 그것들이가 아니에요. 이번엔 주어가 아니네요. 왜냐면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뇌도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The owner.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 자리에 있는 owner를 수식해 줄 때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쉼표를 두 개를 가지고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Who is a scary person? 자, 그 주인은 무서운 사람인데 will be angry at you. 너한테 화를 낼 거야. 라고 이렇게 너한테 화를 낼 거야 라고 되어 있고 주어 동사인데 여기에 이 주인을 설명해주는 덩어리가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계속적용법 덩어리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the owner and he's a scary perso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콤마가 있다는 게 가장 제일 큰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 여기 앞에 있는 명사 하나나 앞문장 전체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내가 앞에서 얘기한 사실 전체를 어떤 더 설명을 해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쓸 수 없다? that과 w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관계대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when과 where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My uncle who lives in Hawaii called me yesterday. 자, 이거는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제한적 용법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예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나의 삼촌은 그죠? 근데 내 삼촌이 되게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삼촌이 전화했다라는 이런 느낌인데 이고요. My uncle 쉼표하고 who lives in Hawaii 이렇게 해주면 내 삼촌은 일단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고 내 삼촌이 어제 전화했는데 그분이 하와이에 사셔라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해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read a book which was full of cartoons. 자, 나는 만화로 가득 찬 책만 골라 읽은 게 아니라 내가 책을 그냥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이 만화로 가득 차 있었어 라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접속사 명사로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who 여기서 보시면 Mr. Jim has three sons. 자,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all good at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다 모두 잘 쳐. 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얘기한다? 지금 얘가 꾸며주는 애가 three sons니까 three sons를 우리가 이렇게 they로 바꿔서 and까지 더해줘서 and they라고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문장 전체를 받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을 읽어보시고 앞에 문장을 다 꾸미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만 꾸미는 건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My dad bought me an expensive smartphone. 아버지가 사줬어요. 나에게 비싼 스마트폰을. 그죠? 여기 bought 지금 buy의 과거 형태로서 사형식 누구에게 뭘 사주다로 쓰인 거죠. 사줬는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흥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아버지가 사줬다는 전체 사실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바꾸면 and하고 사실 전체를 받을 때는 it을 씁니다. 그래서 it made me excited.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만 잘 알고 계시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명사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예요. 자, 분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 보면 동사에다가 동사에 꼬리말을 붙여서 형용사로 써보자 입니다. 형용사로 써보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행동적인 느낌을 하고 있거나 그 행동을 당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용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이 형용사 두 개가 어떤 형용사가 있냐면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보통 동사 뒤에 ing이라는 소리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규칙 변형일 경우에는 ed 으드라는 발음 혹은 우리가 불규칙일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변화 형태를 이야기하고요. 얘네들은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형용사고 현재 분사는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진행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과거 분사는 우리가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완료적인 느낌의 형용사가 나오게 돼요. 수동적이라는 건 그 행동을 하고 있는이 아니라 그 행동을 당한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고요. 우리는 모두 알아요. That a diet가 포함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비동사가 없죠? 그러면 얘는 지금 컨테이닝은 여러분들 컨테이닝 포함하다인데 컨테이닝이란 단어 혼자서는 절대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동사가 있죠. keeps.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닝이니까 다이어트가 얘를 주어처럼 생각해서 하고 있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variety of foods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man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playing the flute 플루트를 플레잉 하고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 남자를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플룻을 연주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동명사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문장에 이 playing the flute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 남자를 보세요.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죠? 한 문장으로 엮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는 겁니다. 아, 이 남자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멋진 남자, 잘생긴 남자, 키가 큰 남자 아니면은 뭐 어떤 남자, 슬픈 남자 아니 플레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남자라고 이렇게 꾸며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덩어리가 보시면 플레잉 혼자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플레잉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뒤에 무엇을까지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어가 3개 덩어리로는 2덩어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단어 3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익히 설명을 했듯이 한 덩어리 형용사가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명사의 뒤에서 꾸민다는 거예요.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한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영어의 규칙, 모든 형용사 덩어리에 적용되는 이 규칙을 기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요 분사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보시면 분사라는 걸 보면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누구를 꾸미는가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를 꾸미는가. 그래서 이 꾸미는 대상을 마치 주어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 행동을 하는 주어처럼 생각을 해주고 얘가 그 행동을 하는지 당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자, 볼까요?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어떤 남자냐면요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도 아니고요. 얘가요
짠. 선생님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는데, 자 선물입니다. 알겠죠? 자 선물인데, 자 이 남자는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아니요. 어떤 남자? 선물을 주고 있는 남자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The man is my brother. 이 남자가 내 브라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남자에 대해 조금 더 추가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남자예요? 주고 있는 남자죠. 근데 무엇을 주고 있는 남자? 선물을 주고 있는, giving a present. 선물을 주고 있는입니다. 보세요. 남자가 선물을 주고 있죠. 얘가 주인공이죠. 그렇기 때문에 giving이라고 능동적인 느낌의 형용사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근데 봐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상황이 옵니다. 어떤 상황이 오냐면, 자, 이 남자, 아이고, 미안해요. 이 남자가 이번에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가 선물을 이 남자가 선물을 받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자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giving이라는 친구를 쓰면 안 되고 The man is my brother 이렇게 써주는데, 이 man이 어떤 man이냐면 given이죠. 그리고 given은 무엇을 받다라고 무엇을 그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given a present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덩어리가 gi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a present까지를 같이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게 되고 man의 뒤에서 이렇게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그 행동에 따라서 무엇을 구분해라? 수동과 능동의 느낌을 구분해서 넣어준다 인데, 이때 넣어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단어가 하나, 분사 하나만 남았다랑 그 다음에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왔다, 그 다음 분사 플러스 무언가가 남아있다 일 때인데요. 자, 단어가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명사의 앞에 집어넣는다. 일반 형용사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man pretty라고 안 하고 pretty man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man이 이상하네요. pretty girl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girl pretty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단어가 여러 개일 경우 명사의 뒤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런 친구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우리가 춤을 추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춤을 추고 있는 남자는 거죠. The man is my brother. 똑같이 해볼게요. 그 남자가 내 동생인데 어떤 남자냐면 얘가 우리가 보니까 dancing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혼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명사 뒤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한 단어밖에 없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The dancing man is my brother.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dancing을 썼는데 이 dancing에 대한 추가 정보를 좀 주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스테이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댄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뽑아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The man dancing on the stage라고 하는 이 on the stage라는 부사가 같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지금 한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한 덩어리 안에 dancing 혼자 있는 게 아니라 on the stage가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같은 의미인 것 같아도 on the stage라는 친구 때문에 man의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The man. 그래서 문장이 다르게 돼요. The dancing man is my brother. 근데 이 형용사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the man dancing on the stage is my brother.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dancing man이라고 이렇게 그냥 원래 자리에서 꾸며줄 건지, 아니면 the man dancing on the stage라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줄 건지는 요 안에 이 파란색 안에 있는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정말 간단합니다. 한 단어면 앞에, 여러 단어면 뒤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사입니다. 이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형용사를 넣을 때 행동적인 느낌의 형용사를 넣어줄 때 우리가 이 ing와 ed,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사용을 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거예요. 나는 그에 의해 구매된
구매된 자전거에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I am interested in the bicycle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자전거예요? 그에 의해 구매된 자전거죠. 그러면 그에 의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by him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지금 구매된이라고 한 그에 의해 관심이 있다가 아니죠. 그에 의해 구매된이죠. 그러면 구매된이라고 하는 친구 생각해보세요. 자전거가 지가 사요 아니면 사짐 당하는 거예요? 사짐 당했던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boat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boat가 뒤에 들어가는 이유는 왜냐면 by him이라고 하는 친구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에 의해 구매된 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사라고 하는 친구가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면요, 우리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방금 배운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그냥 일반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관계대명사가 비동사랑 생략돼 있다고 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The man dancing on the stage is my brother 이라고 하는 요런 문장에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 뒤에다가 who is를 넣어줘도요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인데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죠? 춤을 추고 있는 남자 똑같죠? 근데 얘를 지워도 어차피 dancing 자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the man dancing on the stage is my brother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고 봐도 돼요. 단 조심할 건 뭐냐면 The man who is dancing on the stage, who is dancing is my brother 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뒤에 the man who is dancing 요 형용사 덩어리를 그 관계대명사 형용사 덩어리를 잘 보시면 who is를 지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게 dancing밖에 안 남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who is를 지웠을 때 원래 dancing on the stage라고 하는 덩어리가 남았는데 이번엔 dancing이라는 한 단어만 남죠. 그럼 the man dancing is my brother 이라고 하면 약간 어색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dancing이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친구, 결국 분사가 뒤에서 꾸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 단어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만 우리가 who is를 넣어서 바꿔주고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고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간 의미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비동사의 시제에 조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시제는요, 이 분사 형용사로 만들어낸 이 분사로 만들어낸 형용사의 이 행동의 시제는 항상 문장에 있는 진짜 시제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동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 is라고 현재 동사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만약에 이 문장이 여기가 만약에 was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유명했었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얘도 is가 아니라 was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문장에 있는 진짜 동사를 기준으로 비동사를 잘 시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감정과 관련된 동사를 분사로 만들면 여러분들 많이 봤죠? surprising, surprised,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은 모든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은요 다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목적어에게 주다라는 느낌이에요. 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g를 붙여주면 모든 감정 동사가 그런데 여기다 ing를 붙여주면 그 꾸미는 대상이 그 감정을 뿜어내면서 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man was surprisingly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잘 쓰진 않죠. 그 남자는 놀라웠다. 미안해요. 잘못됐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랑 the man was surprised랑 다르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분사가 그냥 직접적으로 명사를 지금 꾸민 게 아니라 비동사 뒤에서 보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 man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surpris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면 이 남자가 꾸며주는, 어쨌든 이 보어가 주어를 꾸며준다면서요. 그러면 주어를 생각해봅시다. 남자가 놀라움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 남자는 놀랍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놀랍다. 와우, 그 남자를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 거죠. 막 놀라움이 뿜어져 나오죠. 근데 the man was surprised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건 어때요? The man was surprised는 그 남자가 놀래킨 게 아니라 자기가 놀란 거죠. 놀람을 당한 거죠. 그 감정을. 그래서 그 남자는 놀랐다. 어이구 깜짝이야 라고 이 남자가 깜짝 놀람을 받았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usework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집안일인데 집안일은 피곤해 할 수가 없어요. 피곤을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tiring이라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the tired students. 자, 학생들이요. 나를 귀찮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걔네가 피곤함을 받은 학생들, 즉 피곤해하는 학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예쁘게 바꾸면 피곤한 학생들, 피곤한 집안일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집안일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는 건지 받는 건지, 학생들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건지 받는 건지, 이걸 해서 우리가 tire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tired로 쓸 건가 tiring으로 쓸 건가를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조심할 게 뭐예요? 단순히 한글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이 피곤함이 꾸미는 집안일과 피곤함이 꾸미는 학생들 요 사이의 관계를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한글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피곤한 학생들이 피곤함을 받았다는 거겠지. 그러면 tired가 돼야겠지. 피곤한 집안일, 야, 집안일이 어떻게 피곤함을 받아? 지가 피곤함을 줘야지, 그죠? 그래서 tiring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영화 라고 한다면 영화는 놀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amazed가 아니라 amazing movie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남자라고 하면은 그 남자는 놀람을 받은 게 아니고 모두를 놀래키느니까 amazing man. 미안해요. 그 놀란 남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얘는 놀람을 받은 거죠. 놀래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amazed m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이 tir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혹은 tired라고 하는 친구가 이게 다른 덩어리들, 다른 추가적인 정보들과 붙어서 나오면 똑같이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tired students 대신에 tired from homework, 숙제로부터 지친 아이들 이렇게 되면요, 이 친구들은 지금 from homework이 tired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위치가 앞이 아니라 뒤로 이렇게 the students tired from homework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사의 그 부사의 그 규칙이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부사가 아니라 분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분사에서 조심할 점 첫 번째, 분사는 능동과 수동의 여부를 어디로부터 파악한다? 꾸미는 대상을 주어로 놓고 파악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am eating dinner. 그 다음에 Look at the pizza eaten by a mouse. 이렇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I am eating이라고 하는 거, 얘는 우리가 eating dinner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고 있는 저녁이 아니고요. 이 얘는 지금 이 I라고 하는 친구를 꾸며주는 보어로 써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얘는 I가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먹고 있는이란 eating을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피자는 피자인데 피자는 먹고 있을 수 없죠. 얘가 지금 꾸미는 애가 피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혀진, 그죠? 쥐에 의해 먹혀진이라고 이렇게 꾸미는 대상을 놓고 주어로 파악하고요. 자, 단어가 만약에 분사로 만들어낸 형용사가 한 단어일 경우, 즉 ing나 ed가 혼자 쓰였을 경우에는 한 단어는 명사 앞,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면 명사 뒤, 이렇게 위치를 조심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 뒤에서 꾸미는 분사 형용사 덩어리는 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넣어줘도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였죠? 비동사의 시제를 조심해라. 시제를 조심. 이렇게 해야 돼요. 시제는 문장의 동사의 시제,
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장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감정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형용사는 늘 우리가 꾸미는 대상이 감정을 준다면 ing, 그 다음에 꾸미는 대상이 감정을 받는다면 ed예요. 그래서 수동과 능동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이 문법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푸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